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주 NH투자증권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발표된 이 미국 경제 지표들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점차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연준 위원들 최근에 이 매파적인 발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엔 이번 주에 예정된 FOMC 의사록 주목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노 랜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노 랜딩이라는 의미는 경기 침체가 올해 안에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시켜서 경기를 부양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빠르게 빠지지 않으면서 3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는 저희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25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월 FOMC 회의에서도 파월 의장이 결국에는 물가는 천천히 내려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비췄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의사록에서도 예상보다는 그런 매파적인 스탠스보다는 물가가 하락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 큰 충격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이번 주에 예정된 FOMC 의사록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이 미국의 홈디포나 이 월마트 등 소매 관련 기업들과 최근에 이제 챗GPT 관련 이 열풍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엔비디아도 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결국엔 이런 부분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줄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챗GPT 열풍으로 인해서 테마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 그리고 챗GPT와 관련주들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매크로 지표가 중요하기보다는 이제는 이런 마이크로 드리븐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미는 매크로 지표들은 이미 물가가 내려오는 걸 알고 있고 금리는 오를 만큼 올랐고 더 올라가기는 힘든 부분에 이제 국면에 진입해 있고요. 경제까지도 이제 크게 둔화되기는 어렵다. 좀 밋밋하다라고 본다면 매크로에 따른 드리븐 시장이 아닌 이런 컴퍼니 스페시픽한 그런 마이크로 드리븐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챗GPT라든가 테마들이 형성이 되면 이런 부분의 종목별 차별화 흐름, 순환매 장세가 좀 예상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챗GPT로 인해서 당분간 2월까지는 저희는 이런 테마가 좀 쭉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소매 업체들 최근에 챗GPT로 인해서 마진까지 축소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국내 증시도 이러한 영향권 아래는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월마트라든가 이제 홈디포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면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매 업체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챗GPT에 따른 모멘텀보다는 실적을 보고 난 뒤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좀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챗GPT 열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결국엔 좀 유의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24일 벌써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푸틴 대통령이 도발 강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휴전 협상에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로 인해서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뭔가 이런 도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지게 되겠고 금리도 좀 상승하는 요소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금리도 이제 조금 더 하락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는 좀 예상 시나리오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푸틴의 도발보다는 오히려 푸틴의 협상이 좀 더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 그 이유는 러시아도 지금 캐주얼티가 많은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도 많은 지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서방국들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갈려있기 때문에 뭔가 국방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나오기도 힘든 상황인 거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러시아는 지금 차지한 영토를 지키는 게 급선무이고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더 크게 확산되지 않는 게 좀 급선무이다 보니 결국에는 이쯤에서 마무리되는 그림이지 않을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안도렐리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의 그런 에너지 거래가 재개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금융시장이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1월에 비해서는 2월 그 매수 속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 외국인의 이 매수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지금 보면 여의도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 때문에 반짝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나갈 것이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이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뷰인 것 같습니다. 이 뷰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시장에서 이제 베어마켓 랠리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뷰가 있고요. 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서 더 안착할 것이다라는 뷰가 두 가지로 갈려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실체는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 여부와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하우스는 일단은 경기 침체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더 오래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올 만큼 약하지도 않은 밋밋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3월 FOMC 25bp 인상으로 좀 마무리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박스권 돌파 그리고 안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달러 환율이 좀 변화하면서 좀 숨고르기를 가지고 있으나 연말로 비교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외국인 수급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수급이기 때문에 연말을 겨냥한 환율을 볼 것입니다. 그럼 연말 환율을 본다면은 저희는 1150원대까지도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 사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아직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수급이 비어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더 들어올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 한 달 동안은 이제 3월 FOMC 회의 이전에 조금은 속도 조절은 있겠으나 그 이후 박스권 돌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해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우리 시장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2,500선 뚫기가 쉽지 않아요. 당분간 시장 전반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2월까지는 이런 속도 조절의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3월 FOMC 회의 이전에는 이제 이런 지표에 따라서 급등락세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안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3월 FOMC 회의 이후에 좀 달라지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저희는 순환매 장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좀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들은 좀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이나 3월 달이 하반기를 겨냥했을 때는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업종들 중에서는 탑다운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하반기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sek터가 반도체라든가 조선,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섹터는 2, 3월에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기회를 좀 보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2, 3월에 이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 기회로 삼고 그 가운데 반도체나 조선, 인터넷 좀 관심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